어머님, 솔직히 저 정말 서운해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뭐가 그렇게 서운하니? 저희는 손주도 안 봐주시고, 여행도 안 껴주시고, 집도 형님네만 사주시고. 저희만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네만 자식이고 저희는 자식도 아니에요? 하윤아, 내가 남처럼 지내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가족도 아닌 남한테 집 사주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니? 어머님, 설마 했는데 그때 말한 거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째째하다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인데 무슨 말이니? 그냥 그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차별하라고 한 건 아니라고요. 그거 참 편리한 말이다. 내가 필요할 때는 가족처럼 지내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남처럼 지내고 싶다고? 그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하지 그러니? 너가 원해서 남처럼 지내고 있는 건데 대체 뭐가 불만인 거니? 장단 맞춰주기 힘드니까 하나만 하거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1세 조영숙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두 아들을 두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영숙 씨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재민이의 아내인 첫째 며느리 은지와 둘째 아들 민재의 아내인 둘째 며느리 하윤이었죠.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첫째 며느리 은지는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챙겼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영숙 씨를 누구보다 많이 챙겼고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안부를 묻곤 했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제가 반찬 좀 해드릴까요? 아이고, 괜찮다. 너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제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첫째 며느리 은지는 정말 자연스럽게 영숙 씨를 챙겼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고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게 말과 행동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죠. 반면 둘째 며느리 하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영숙 씨도 새 며느리니까 조심스러워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윤아, 시집와서 고생이 많구나.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거라. 네, 어머님. 하지만 둘째 며느리 하윤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짧고 건조하고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시간이 갈수록 그 태도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둘째 며느리 하윤이는 항상 빠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 그래? 많이 아프니? 네, 그냥 피곤해서요. 그런 식으로 가족 모임을 피해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도 젊은 애들은 바쁘겠지 하며 넘어갔죠.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에 누가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나요? 그냥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라. 영숙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기도 하였죠. 반면 첫째 며느리 은지는 정반대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연락해서 무엇을 준비할지 물어보고 시장에 가서 함께 장을 보자고 했죠. 어머님, 올해는 제가 나물 좀 무쳐올까요? 어머님 손이 아프시잖아요. 괜찮다. 힘들게 뭘 그런 것까지 하니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배우고 싶거든요. 첫째 며느리 은지와 둘째 며느리 하윤. 같은 며느리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영숙 씨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큰아들 재민이 미리 상의했습니다. 엄마, 칠수는 좀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호텔에서 작게라도 가족들끼리 모여서요. 괜찮다. 늙은 게 뭐 자랑이라고 돈이나 들지.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하자. 아니에요. 엄마 칠순인데 그럴 순 없죠.
은지도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 은지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정말 예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런데 며칠 후 둘째 아들 민재가 둘째 며느리 하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째 며느리 하윤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죠. 어머님, 둘째 며느리 하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날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찾아뵐게요. 하윤아, 나 조금은 서운하구나.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칠순날 가족끼리 함께 했으면 하는데 시간 좀 비워주면 안 될까?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숙 씨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칠순을 왜 제가 챙겨야 하죠? 그 말에 영숙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좀 냅둬주세요. 남편은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냥 남이잖아요. 하윤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시댁 행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서운하실 거 알지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눈치 없이 계속 저 부르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요. 어차피 남인데 가족인 척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영숙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하윤의 차가운 눈빛,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남이라는 단어. 그래, 알겠다. 너는 시댁을 가족이 아니라 생각하는구나. 괜찮다. 내가 부담스러우면 오지 않아도 돼.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 하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민재와 함께 나갔습니다. 4년 동안 생일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몇 달이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는데 둘째 며느리 하윤에게는 그 모든 게 남이 해준 일이었던 거죠. 영숙 씨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그 말 절대 잊지 않겠다. 내가 남이라고 했으니 앞으로는 정말 남처럼 지내자. 칠순잔치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첫째 아들 내외와 손주들 그리고 둘째 아들 민재만 참석했죠. 둘째 며느리 하윤은 정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의 마음속에서 둘째 며느리 하윤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아예 접어버렸죠. 며느리라고 생각했기에 서운했던 것이고 가족이라고 여겼기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하윤 스스로 그 관계를 거부했으니 영숙 씨도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더욱더 편해지기 시작했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며칠 후 첫째 며느리 은지가 칠순 잔치 사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사진 인화해 왔어요. 이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고맙다, 은지야. 그런데 동서 안 온 것 때문에 마음 상하셨죠? 영숙 씨는 첫째 며느리 은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어머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상한 일 있어도 혼자 사귀시고. 은지야, 너한테는 내가 정말 고맙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니? 그 순간 영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 둘을 똑같이 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칠순 잔치가 끝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하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예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어린이집을 못 가는데요. 혹시 오늘 하루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영숙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나도 오늘 병원에 가야 해서 힘들겠구나. 아, 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응, 미안하다. 영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갑자기 회사 야근을 해야 해서요. 아이 픽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은지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둘째 며느리 하윤도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의심만 할 뿐이었죠. 어째 어머님이 나를 피하는 것 같네. 한편 첫째 며느리 은지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영숙 씨는 기꺼이 첫째 아들 부부의 손주는 기꺼이 봐주었죠. 그렇게 손주를 봐주는 영숙 씨에게 고마웠는지 첫째 며느리가 영숙 씨에게 일본 여행을 제안했죠. 어머님, 혹시 이번에 일본 여행 같이 가실래요? 시간 되세요? 일본 여행? 가족끼리 가면 너무 좋겠구나. 그럼 같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어머님. 그렇게 영숙 씨는 첫째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둘째 가족에게는 말하지도 않았죠. 며칠 후 가족 단톡방에 첫째 며느리 은지가 숙소 예약 완료 소식과 함께 받아 뷰 사진을 올렸습니다. 영숙 씨는 고생했다며 고마워했고 재미는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며 기뻐했죠. 둘째 아들 민재와 둘째 며느리 하윤도 이 대화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언제 가는지 물어봤지만 영숙 씨는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만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여행 당일 가족 단톡방에는 즐거운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습, 일본 도착 소식, 영숙 씨가 손주들 간식까지 챙겨준 이야기. 첫 가족여행이라며 행복해하는 은지의 메시지들이 이어졌죠. 둘째 아들 민재는 이 사진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하윤은 단톡방을 보다가 결국 폰을 내려놨죠. 그 후로도 영숙 씨와 첫째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반면 둘째 가족과는 점점 멀어져만 갔죠. 어느 날 첫째 며느리 은지가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 어디로 이사 갈 생각이니? 신도시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요. 좋은 생각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에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좀 보태줄게. 어머님? 그런데 너무 큰 돈인데. 뭘, 은지 내가 평소에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너네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을 위한 건데. 영숙 씨는 정말로 첫째 아들 부부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첫째 며느리 은지가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격해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고 영숙 씨는 당연한 일이라며 담담하게 답했죠. 은지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게 됐다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이 대화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후에 민재가 조심스럽게 형한테 집 사주신 거 맞냐고 물어봤지만 영숙 씨는 그렇다고만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칠 후 첫째 아들 내외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영숙 씨도 이사를 도왔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뭘 당연한 일이야. 어머님, 집들이 언제 할까요? 내가 편한 때 해라. 네, 그럼 다음 주말에 할게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집들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은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집들이를 한다며 영숙 씨를 먼저 초대했고 재미는 어머니가 사주신 집에서 하는 첫 집들이라며 감격했죠. 첫째 며느리는 영숙 씨와 함께해서 더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부부는 이 대화를 보며 자신들도 초대받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언급하지 않았죠. 결국 민재가 조심스럽게 자신들도 집들이에 가겠다고 했지만 영숙 씨는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둘째 며느리 하윤이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우리를 좀 멀리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말이 돼. 형님네만 자식이고 우리는 자식도 아니라 이거야? 왜 자식을 차별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집들이가 끝난 지 며칠 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 씨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둘째 며느리 하윤이 서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윤아, 웬일로 왔니? 둘째 며느리 하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어머님이랑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영숙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하윤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나저나. 저희는 집 언제 사주실 거예요? 영숙 씨는 하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응, 내가 언제 너네한테 집 사준다고 약속했었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형님네는 집 사주셔서 저희도 언제 사주시려나 했죠? 둘째 며느리 하윤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 없다. 너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넉넉하지 않니? 그 말에 둘째 며느리 하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 정말 서운해요. 서운해? 다짜고짜 찾아와서 뭐가 그렇게 서운하니? 저희는 손주도 안 봐주시고, 여행도 안 껴주시고, 집도 형님네만 사주시고. 저희만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네만 자식이고 저희는 자식도 아니에요? 영숙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윤아, 내가 남처럼 지내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도 아닌 남한테 집 사주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니? 둘째 며느리 하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설마 했는데 그때 말한 거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째째하다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인데 무슨 말이니? 그냥 그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차별하라고 한 건 아니라고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거 참 편리한 말이다. 내가 필요할 때는 가족처럼 지내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남처럼 지내고 싶다고? 둘째 며느리 하윤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하지 그러니?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시어머니를 남이라고 해? 너가 원해서 남처럼 지내고 있는 건데 대체 뭐가 불만인 거니?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도 자식인데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한 번 말 실수했다고 평생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말 실수라니 하윤아, 그게 내 진심이었잖아. 말뿐만 아니고 매번 행사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고, 심지어 내 칠순 때마저도 그렇게 거리를 두었으면서, 그게 어떻게 말 실수뿐인 거니? 둘째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최선? 가족 모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명절도 싫어하면서?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하윤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어머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정말? 언제부터? 둘째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혹시 내가 첫째한테 집 사준 걸 보고 나서부터 아니야? 하윤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하윤아, 거짓말하지 말거라.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지. 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해요. 제가 행사 참석 안 한 것 때문에 집도 안 해주신다고요? 그것도 형님네는 해줬으면서? 하윤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진심으로 잘한 적이 있나? 둘째 며느리 하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아, 은지를 봐라.
얘는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은지 언니는 그냥 성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격? 하윤아, 은지는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그래도 예전에는 최대한 차별 없이 둘 다 잘 대해주고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다. 그런데 너가 먼저 남남처럼 지내자고 했잖니?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해. 둘째 며느리 하윤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너무해요. 내가 너무해? 하윤아, 누가 먼저 선을 그었는지 생각해봐라. 집 받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부터 바꿔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 어머님,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다면 그때 사과했어야지. 지금 와서 하는 건 그냥 욕심이야. 머리에 계산기 굴러가는 소리 다 들리니까 그만 포기하고 가거라. 둘째 며느리 하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사람은 결국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둘째 며느리 하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탁 전화도 걸어오지 않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죠. 한편 첫째 며느리 은지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 은지는 자주 찾아와서 영숙 씨를 돌봤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말이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영숙 씨와 첫째 가족은 단풍 구경도 함께 다녀오고 아이들 운동회에도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최고네. 영숙 씨는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은지와 함께 김장도 담그고 연말 가족 모임도 가졌죠. 물론 첫째 가족들과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영숙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1번째 생일이었죠. 첫째 며느리 은지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올해 생신은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은지야, 뭘 그렇게까지.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한 거죠. 은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영숙 씨가 좋아하는 꽃다발도 주문했습니다. 생일 당날 첫째 가족이 모두 모여 따뜻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이 영숙 씨를 안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은지도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어보니 둘째 아들 민재와 둘째 며느리 하윤 그리고 손주 예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윤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하윤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하윤의 모습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라. 하윤은 영숙 씨 앞에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숙 씨는 혼자 남은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티가 났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하윤이 영숙 씨 집 앞에 반찬을 놓고 갔습니다. 메모도 함께 있었죠. 어머님, 김치가 떨어지셨을까봐 담가왔어요. 맛없으면 버리셔도 돼요. 영숙 씨는 그 반찬을 맛봐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습니다. 일주일 후 또 반찬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숙 씨가 좋아하는 나물이었죠. 어머님, 시장에서 좋은 나물이 나와서 무쳐왔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영숙 씨는 그 나물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하윤은 꾸준히 반찬을 가져다 놓았지만 직접 얼굴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영숙 씨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영숙 씨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몸살이 심해서 움직이기 힘들었죠. 그때 둘째 아들 민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감기 좀 걸렸어. 걱정하지 말거라. 하윤이가 죽 끓여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다고 전해라. 30분 후 민재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하윤이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죽으로 끓였대요. 영숙 씨는 그 죽을 먹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년 전에 하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며칠 후 영숙 씨가 회복되자 하윤이 조심스럽게 안부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죽이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런 어느 날 영숙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윤이가 1년 동안 많이 바뀌긴 했네. 반찬도 꾸준히 갖다 주고, 안부도 묻고, 아픈 것도 챙겨주고. 1년 전 같으면 이런 건 꿈도 못 꿨을 텐데.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걸까? 그때 남처럼 지내고 싶다. 던 하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와 표정까지. 사람이 1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나? 며칠 후 둘째 아들 민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하윤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영숙 씨는 가만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하윤이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니? 네, 확실히 1년 전과는 달라요. 어머니 얘기도 자주 하고 그때 일을 정말 후회한다고. 그래?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윤이 요즘 보이는 모습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은지는 처음부터 진심이었어. 5년 동안 한결같이. 하지만 하윤이는 1년 만에 변했다고 하네.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계속 선을 그어야 할까? 영숙 씨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1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으니 라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때 상처가 너무 컸어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한번 금이 간 마음이 쉽게 회복될까? 영숙 씨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하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지.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과 꾸준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영숙 씨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만들기도 하죠. 작은 며느리 하윤이가 내뱉은 남처럼 지내고 싶다. 는 한마디는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이 영숙 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를 해주고 기다려 주실 건가요?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며 용서하지 않으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흔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